요즘 하루하루가 좀 다이나믹하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빵빵 터져서 정신이 없는데 어느새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보궐선거가 관심 받기가 참 힘들긴 한데 이번에는 국감까지 겹쳐서 더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정확하게 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그중에 재선거는 선거나 당선 자체가 무효화, 그러니까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나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다던가 선거 자체에 결격이 있다던가 할 때 실시하는 거고요. 보궐선거는 권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기 중에 형을 받거나 사퇴나 사망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만 일할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하나로 묶어서 불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경선을 하거나 해서 가끔은 전략공천을 하기도 하니까요.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선거가 있다. 당에서는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런데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 후보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한 지역에 여러 명이 후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다들 원래 맡은 일이 있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자료도 요청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바쁘기 때문에 공천에만 집중하는 공관위를 만듭니다.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당의 대표가 임명을 하는데요. 각 당마다 구성이라든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보통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을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당대표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와 마음이 맞는 사람,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당은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관위 업무에 간섭을 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여당과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당대표보다는 대통령의 입김이 셀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당무 개입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당대표와 또 내지는 대통령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공관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공관위원회가 설치가 끝나면요, 이제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은 서류를 받는데요. 떨어뜨릴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요식행위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다, 또 몇선 의원이다, 또 대통령이나 당대표와 가깝더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보가 한 명이면은 이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 명이 된다고 하면 경선을 하거든요. 근데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내에서 후보가 난립을 하게 되면 컷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명이 나왔다. 그럼 한 3명 정도 컷오프를 시키고 나머지 3명을 갖다가 여론조사, 당원들 투표 이런 거를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구청장 경선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인데요. 제 8회 동시지방선거에 저는 송파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갔다가 아쉽게도 아까운 차이로 낙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가 정해지면 그 명단을 최고위원회로 넘기고요. 공관위원회 역할은 끝납니다. 보통은 공관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명단대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당대표가 승인을 하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무슨 범죄 사실이 튀어나오거나 또 후보와 관련돼서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난다던가 단수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항의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만 아니면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겠죠. 공관위 최고위 당대표 뜻이 서로 맞으면 공천이 순탄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구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공천 결과를 보통 승인을 하는데요. 아예 이제 바지 대표이기 때문에 공천에 관여도 안 하고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공관위원장이 당대표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올라온 명단이 대표의 뜻과 너무 다르다면은 당대표가 최종 도장을 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옥새런이죠.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당대표가 좀 저항했던 그걸 이제 옥새런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의 승인이 다 이루어지면 후보자 추천서, 그러니까 공천 서류가 다 선관위로 넘어가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10월 16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그 용지에 공천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요식이라던가 입김이라는 좀 전근대적인 아주 구태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공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또 선거에 있어서 각 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후보를 공적으로 추천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요. 또 오픈 프라이머리의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또 지금의 공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공천이라는 게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하던지 아니면 당의 총재가 있던 시절에는 총재 마음대로 하기도 했었죠. 또 그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또 후보 눈에 들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아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각 당이 더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천 과정이 더 좋아질 겁니다. 더 발전될 거고요. 더욱더 민주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무 개입 특히나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0월 16일에 열릴 재보궐선거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왜냐면 일부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투표가 없더라도 그래도 또 다른 지역이지만 많은 응원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우리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재보궐선거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바세 코믹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